안녕하세요. 도서 마케터이자 편집자 김민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요, 오늘도 부자입니다. 네. 요즘 워낙 사람들이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책 자체도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돈 분명히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솔직히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요. 이 돈, 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져온 책은요, 저도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자, 습관이네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공향조 저자님이시고요, 레몬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공향조 저자님은 대기업을 퇴직하고 맞이한 인생 이마,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결과는 처참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금융업에 종사했지만 정작 돈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자는 잘못 채운 한추를 다시 채우듯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 공부를 하면서 부자의 공통된 패턴과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는 해봤냐고. 해보지 않으면서 다 말이 많아. 일단 해보고 이야기해. 바로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명언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실행력이라면 정주영 회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최초 고속도로 건설, 대한민국 최초 국산 자동차 1호 포니 탄생, 대한민국 최초 조선소 설립과 선박 제조 등 수많은 신화들이 그의 실행력에서 탄생했다.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파랗게 단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아직 전시 상황은 겨울이었다. 당연히 묘지는 황량한 흙바닥 그 자체였다. 각국 유엔 사절들이 참배한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 8군 사령부가 무리한 주문을 한 것이다. 모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주영이 한 말이 있다. 이봐, 해보기는 했어? 정주영의 결정은 낙동강 연안의 보리밭을 통째로 산 다음 파란 보리를 떠다가 묘지에 심겠다는 계획이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모두가 포기했던 일을 이뤄낸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지레 짐작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수 같은 말이다. 1977년 정주영을 만난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트레커 교수는 만약 자신이 정주영만큼 자신감과 실행력이 있었다면 사업을 했을 거라며 그 배포를 높이 평가했다.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실행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실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렇듯 실행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는다. 갖은 핑계만 될 뿐이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수다.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다수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군들 부자가 안 되겠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실행일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사소한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선뜻 실행에 옮길 수 있단 말이다. 작은 실행이 쌓여 큰 실행을 이룬다. 그것이 부에 관한 것이라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자의 실행력을 배워야 된다. 부자들은 과거의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닥친 일에 집중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대부분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 과거와 미래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하자. 존재하는 시간은 오로지 지금뿐이다. 저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행력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해보세요. 두 번째, 부자는 항상 죽음을 대비한다.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56세라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
책에는 천재 기업가의 사망을 안타까워했고 그의 업적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가 이룬 업적의 바탕에는 죽음과 그에 대한 수용이 있다고 말했다. 투병 생활 중이던 잡스는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죽은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어쩌면 약간의 지혜까지 쌓았는데 그 모든 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는 살아남는다고 어쩌면 나의 의식은 영속하는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전원 스위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수술을 마치고 50세가 된 잡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그의 고찰은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 녹아있다. 잡스는 연설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중학교를 중퇴한 이야기, 두 번째는 애플에서 해고당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설은 지금까지도 가장 우아하다고 찬사받는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외적인 기대, 자부심, 창피함 또는 실패의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알몸이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스티브 잡스 외에도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정희입니다.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손정희는 승승장구했고 창업 1년 만에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입원하라고 했다. 당시 만성 간염은 불치병이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의 창업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회사가 위험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곧바로 소프트뱅크는 손정희 대신에 회사를 이끌어갈 CEO를 영입했지만 CEO의 전행으로 인해 회사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병실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정희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을 다시 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안 무려 3,0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니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손정희는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극적으로 회복에 이른다. 긴 투병을 마친 손정희는 더 풍부한 아이디어와 넘치는 열정으로 소프트뱅크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낸다. 만일 투병 중에 5년을 불태우자는 결심과 그를 북돋아주는 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손정희는 좌절하지 않고 예전에 읽었던 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불태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언제 치료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는 불치병 판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정희는 이겨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한 것이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다가온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을 굳이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다. 오늘 이렇게 카페에 와서 여유롭게 강아지와 놀고 있지만 내일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내일은 내일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런 자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자. 스티브 잡스와 손정희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들처럼 언젠가 우리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세 번째, 부자는 하루를 먼저 시작한다. 부자들은 대부분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 일찍 일어나 명상이나 운동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회사에 일찍 출근해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하루를 맞이한다.
정정회자는 새벽 4시면 일어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오전 3시 45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며 충분히 잠을 잔다. 부자의 공통된 습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보면 아침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바쁘고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끝내고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신년 계획을 보면 다이어트하기, 운동하기, 그리고 아침 일찍 빨리 일어나기가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꿈꾸지만 해오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안정적인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변화하라는 명령을 보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받아들인다면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예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TV를 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무의식적으로 TV를 켠다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을 5분 간격으로 맞췄는데도 문그적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지. 다 뇌가 거부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 뇌가 결국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시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자는 돈 욕심을 앞세워 사업을 하지 않는다. 부자 중에는 돈 욕심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돈은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할 뿐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현주 회장은 나는 결코 돈을 보고 일하지 않았다. 투자를 할 때도 돈에 쫓지 않았다. 내가 쫓는 것은 바로 성취감이었다. 고 한 바 있다. 그만큼 돈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취를 통한 희열을 추구하고 원칙을 지키며 자신을 절제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분명 돈 욕심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1990년대 후반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유치해 돈을 끌어모은 다음 회사를 매각해 돈을 벌었던 사업가들도 많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부자인 사람은 없다. 돈맛에 취해 흥청망청 쓰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돈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오로지 돈 욕심만을 앞세운다면 실패한 확률이 높다. 어떻게든 돈이 우선이 되는 기회를 잡기 위해 애쓰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대부분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에 성공한 부자들을 보면 돈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미치게 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그들이 좋아하는 일이었다. 스티브 잡스와 손정희는 반도체 칩이 그려진 사진 한 장을 마음에 빼앗겨 인생을 걸었다. 앨런 머스크는 온통 우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과 최선을 다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았다. 다시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해 결국 성공에 이끌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사업을 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수많은 유튜브를 보니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 진정 좋아하는 것을 하는 유튜버가 아니라면 살아남기 쉽지 않다. 자신의 컨텐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구독자들은 금방 알아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소비자들은 금방 알아챈다. 진정성은 밖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용기를,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라.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자. 저도 제가 원하는 인생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하다 보면 뭔가 나의 것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 활동을 하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 저의 인생의 선배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정말 부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흠뻑 취해 집중합니다. 절대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여러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출근하는 게 즐겁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거든요.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 이 습관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나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내 인생에 정착하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됩시다. 돈을 버는 작은 습관, 이 책을 추천합니다.